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와 그다음에 근로소득 공제가 뭐냐, 연금소득 공제가 뭐냐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이 필요 경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필요 경비에서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장부에 기장을 할 거냐, 장부에 기록할 거냐. 그럼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그다음에 복식부기를 하는 것과 간편장부에 적는 것과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런 증빙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경비를 인정받으려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인데요. 자, 일단은 기장을 했다고 가정하에 네, 복식부기는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분계 절차를 거쳐서 네, 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들 다 빼고요. 이익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식부기는 좀 어렵게 계산이 된다. 회계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요. 자, 근데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서 약간 간단합니다. 이런 장부에다가 나 매출액이 얼만데 나 지금 뭐 비용 얼마큼 썼어요. 그리고 그 비용들은 자 여기 보면 내가 급료로 얼마를 줬고요. 임차료로 얼마 나갔습니다. 접대비로 얼마를 줬습니다. 이 복식부기보다는 약간 간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필요 경비들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것들을 이제 내가 사업 소득 금액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복식부기나 간편 장부에 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 비용으로 내가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 이거 정확한 게 아니니까 추측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계 신고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 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정산. 아까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우유 배달원은 연말정산을 했다 그랬죠? 연말정산을 할 때는 어떤 소득을 적용시켜 줄 거냐라는 것들인데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다.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네, 맞아야 된다.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다 그러면은 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너는 지금 택배 아저씨니? 그럼 택배 아저씨는 한 70% 인정해 줄게. 그럼 내가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70%. 네, 700만 원을 네, 비용으로 무조건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증빙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여기 해당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계산한다라는 것이 단순 경비율이고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또 돼야만 합니다. 네. 자, 이에 비해서 기준 경비율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 경비율은 증빙이 하나도 없이 그냥 70% 인정해줘 버리는 건데, 자, 기준 경비율은, 자, 너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월세 내는 거, 이거 12개 1년에 12달치, 요거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증빙은 챙길 수 있지 않아? 그다음에 인건비 줄 거 아니냐. 인건비 주는 것들은 우리 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든가 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증빙은 있지 않냐? 그거 있으면 인정해 줄게, 일단. 그래서 이 주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고요. 네,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주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네,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접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준 경비율로 아까 뭐 단순 경비는 70% 인정해 줬는데 어느 정도 경비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한 20% 인정해 줄게. 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주요 경비가 뭐 한 400이 들어갔다. 그럼 400 인정받고요. 600 남았네요. 600에서 자, 수익 금액 자, 1,000만 원에 기준 경비율이 20%다. 그러면 또 20%, 200만 원을 또 빼준다. 이겁니다. 600만 원을 빼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쓴 비용을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같은 매출액이지만 아까 복식부기 할 거냐 간편장부 할 거냐에 따라서 네, 경비 인정하는 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업 소득 금액이 달리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아까 3명 있었죠. 그분들은 단순 경비율로 해준답니다. 경비율을요. 단순 경비율로 해준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계신고가 어떤 것들이다라는 것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오늘 이걸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보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3.3% 사업소득으로 인정을 받아서 3.3%를 띄고 네, 저한테 강의료를 주시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네, 인정을 해서 필요 경비를 8.8%를 공제를 하고 주시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타 소득도 네,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강의 안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갈 때는 뭐 차를 갖고 간다거나 교통비가 들어가고 또 식대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기타 소득은 자,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총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경비를 빼주는데 자, 필요 경비를 빼주는데 필요 경비를 60% 인정해 줄게. 너 강의료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면 60% 인정해 줄게. 그러면은 60만 원을 빼준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교통비가 얼마가 들어갔든 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든 간에 네, 60%를 빼주겠다. 그래서 60%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이제 저 같은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판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60%를 빼면 네, 60만 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40만 원 남습니다. 40만 원에 기타 소득 원천 징수세율 22%를 곱합니다. 40만 원에 22% 그러면 8만 8천 원이죠. 8만 8천 원이 100만 원 대비 8.8%다. 그래서 8.8%를 공제하고 받는다라는 말 나오는 것이죠. 네. 이제 그 말이고요. 자, 근데 80%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상금 및 부상, 네. 이 시상식 같은 데서 받는 상금 및 부상이라든가요. 그다음에 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80%를 인정받는다. 라는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뭐 나중에 경비 인정해주는 어떤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라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득하고 지금 건강보험료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소득은 아까 우리가 뭐 이 세금 계산을 할 때 뭐 비과세 소득도 빼주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를 안 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 소득과 또 분리과세 소득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합소득을 어차피 보는 김에 네, 이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러한 소득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비과세가 되는 건 또 뭐가 있는지 또 분리과세 하면은 종합과세를 안 한다면서요. 분리과세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